네, 제가 요즘에 좀 스레드 시작하고 나가지고 요즘 유튜브가 좀 뜸하게 됐는데 제가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일본 사람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좋은 커뮤니티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스레드 탐방을 하면서 일본 여성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좀 글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아내가 도망을 가는 이유. 이유 없이 사라지는 이유. 한국 커뮤니티에 종종 일본인 아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글이 올라온다. 이유도 말도 안 남기고 그저 친정에 간다는 말만 하고 연락이 끊겼다는데 그 패턴이 한결같다. 당연히 여자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짜치기 때문이다. 한국인 남편은 당연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일본 여자가 여자답게 고분고분한 맛은 있는데 왜 사라지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근데 이거를 그냥 내용이 주작 같은데? 이걸 직접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다고? 말이 안 되는데? 외도를 의심했지만 외도도 아니라 한다. 그냥 애 데리고 일본 여자가 증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당신이 가정 부양하지 못하니까 여자가 위기감을 느껴 일본의 친정으로 돌아가 이혼해버리는 것. 한국 여자는 문제를 입 밖에 낸다면 일본 사회는 문제를 입 밖에 내기 전에 제발 눈치껏 알아서 해달라는 신호를 준다. 한국 여자는 돈 벌어와 라고 말하지만 일본 여자는 이 말도 짜친다 생각해서 돈을 못 벌어와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하기에 눈치 없는 남자 쪽은 여긴 돈 덜 벌어도 여자가 언제나 다정하구나. 한국 여자랑은 달라 하고 착각한다. 다르긴 개뿔. 표현형이 다를 뿐이다. 이미 속마음은 웃으면서 탈출을 하나하나 계획한다. 남편들이 싸우지도 않았고 전날까지 고분고분했다며 황당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 타테마에 때문이다. 일본 여성에게 있어 남편에게 부드럽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은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양 의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는 계약이 이행될 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놀랍죠? 기둥 경제력이 무너진 순간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혼을 결심했더라도 집을 나가기 직전까지 남편에게 웃으며 조신하게 대합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나 물리적 충동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방어 기제로 남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겠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수개월 혹은 수년간 참아온 합리적인 계약 해지 절차의 마지막 단계일 뿐 심지어 일본 사회는 이 경우 남자 편 안 들어줍니다. 철저히 여자 편입니다. 남자의 발언권이 무겁고 사회에서 대접이 고추 달았다고 조금 다르다 느꼈다면 남자는 능력으로 입증해야 함. 그게 일본 사회인 낄낄. 이거 말투 왜 이래? 한국처럼 사위가 고생하는데 딸이 의리가 없다며 타이르는 장인 장모는 일본에 없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무능한 외국인 사위라며 완벽하게 문을 걸어 잠그기 때문에 한국인 남편이 일본까지 찾아가도 아내의 머리카락 하늘조차 보일 수 없는 것임. 일부 한국 남성들은 한국 여자는 드센데 일본 여자는 순종적이라 좋다 하며 얄팍한 환상을 품고 결혼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함의 뒷면에는 부양하지 못하는 남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린다는 칼 같은 냉정함이 세트로 붙어 있다는 걸 모름. 한국처럼 그래도 애 아빠인데 기회를 주자 하거나 여자가 너무 매정하다는 식의 감정적 양비로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원인을 제공한 무능한 남편에게 100% 책임을 묻고 아내와 아이의 생존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게 일본임. 한국은 이걸 도덕론으로 전가해서 여자를 욕할 수는 있어도 일본 사회는 그랬다간 무능한 놈 소리를 듣기 좋은 더 심한 말을 들을 수 있음. 눈치껏 하라. 이것 때문에 한국 남자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고 일본인들이 쌍욕할까봐 이유도 안 알려주고 입 닫는 것일 뿐 유튜브 방구석 전문가들은 모름. 그들이 원하는 건 나는 돈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일본 여자, 스시녀를 만나면 왕처럼 대접받고 살겠지라는 유치한 판타지로 하지만 실제 일본 사회는 너 가장이야? 그럼 뼈를 묻어서 돈 벌어와. 못 벌어왔어? 그럼 넌 가장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야. 아내가 도망쳐도 넌 할 말이 없어. 라고 목을 죄어옵니다. 본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엄격한 남성의 책임론을 가진 나라를 동경하면서 한국 여성들을 향해 마케이노니 뭐니 연보를 외고 있었으니 진짜 현실을 아는 사람들 눈에는 그저 헛웃음만 나오는 천국일 뿐. 물론 남편의 성공이 보장되거나 이 어려움만 넘기면 되겠지라는 일종의 기대가 있으면 잠시의 어려움은 참지만 그것마저 안 보이면 일본 여자는 떠납니다. 전부 대가 있는 순종성과 마누라 서비스죠. 일본 여자의 인내와 희생은 무조건적은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계산된 미래 가치 투자임.
예를 들어 의대생 남편을 둔 일본인 아내는 남편이 의사가 될 때까지 본인이 직접 돈을 벌거나 남편 뒷바라지 해줄 수는 있어요. 그냥 투자하는 셈이죠. 이때 아내가 고분고분하게 내조하는 것은 내가 이 리스크를 함께 감당해 줄 테니 나중에 성공하면 가부장으로서 나를 완벽하게 보장하라는 일종의 장기 투자 계약입니다. 기대치가 0 되면 바로 짤없고요. 온라인에서 스시녀 환상을 전파하는 남성들은 결혼을 일종의 애니메이션 속 순수한 로맨스로 착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내조해주겠지라는 기대를 품죠. 하지만 현실의 일본 가부장제는 그 어떤 사회보다 냉혹한 자본주의적 기브앤테이크로 굴러갑니다. 한국은요? 아내의 내조는 당연하지만 남편 돈으로 뭐 사먹으면 기생충이라고 욕받는 루저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정상적인 한국 남자는 이렇게 생각 안 하지만 몇몇 루저들이 낸 선물을 다 흐린 셈이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되게 긴데, 글쎄요. 이게 맞는 표현도 있긴 하거든요. 맞는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많아가지고, 많다기보다는, 뭐랄까. 제가 좀 보면서 이상함을 느낀 거는 위화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AI가 쓴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AI가 좀 이것저것 쓰고 거기 사람이 좀 덧붙인 그런 느낌이에요. 좀 느낌이. 이 사람은 이 사람 일본인 사귀어 본 적이 있나? 이 사람은 일본인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랄까? 일단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 요 부분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애초에 사귀어 본 적이 없다는 거를 너무 이게 글을 보면서 많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일본 여자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일단 일본인 여성이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이거는 제가 일본으로 이주한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해외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자란 그런 나라를 떠나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게 여자야. 여자면 얼마나 힘들겠어. 여자가 남자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타잖아요. 솔직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은 의지할 게 솔직히 남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짜 한국 문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밖에 나가서 놀고 막 이렇게 뭐 하고 다녀도 그냥 재밌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한국으로 넘어오면은 그래도 힘듦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가정을 부양하지 못하니까 여자가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일본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혼을 해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정을 부양하지 못하는 게 아니지. 왜냐면은 한국인 남자가 일본 여성을 한국으로 데려왔어. 그럼 데려온 이유가 뭐야? 자기가 한국에서 읽어놓은 게 있으니까 데려왔을 거 아니야. 일본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당장에 일본을 가서 생활을 하는 것보다 일본 여자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하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벌이도 그렇고 본인이 그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부양을 하지 못해가지고 일본 여자가 떠난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게 맞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게 답은 아니고 일본인으로서 이 한국인하고의 문화 차이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일본 여성이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고 떠난다라는 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섬세하다라는 거. 근데 한국인은 이 섬세함이 없어요. 진짜. 왜냐면은 배울 수가 없거든 이거를.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나? 배울 기회가 없음. 그래서 이게 한국인들한테는 결여가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와가지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인들하고 부딪혀가면서 생활을 해보고 나면은 진짜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일본 여성을 데려온 사람의 경우에는 이거를 배운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본 여성하고 관계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의지보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환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느냐 한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 듣고 잘하고 배울 수 있는 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이상은 이거를 배울 기회가 없어. 이 섬세함을 배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한국인들은 정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정이 많은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인은 관계 속에서 벽을 세워놓고 관계를 한다. 근데 이게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좋은 의미로는 상대를 막 대하지 않는다. 나쁜 의미, 온전히 터놓고 관계하기 어렵다. 장점, 단점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장점. 뭐 그냥 완전 그냥 이 반대죠. 그냥 관계에서 마음을 열기 쉽다. 이거는 그냥 제가 없는 말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한국인의 장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편하게 서로 이제 뭐 코드가 맞는다 그러면은 벽을 세워놓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문화가 애초에 한국인한테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에서 마음을 열기가 쉽다는 거. 단점은 이제 요거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상대를 편하게 대한다. 이게 단점이라면 이제 아주 큰 단점이죠. 그래서 직장이나 뭐 친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만 가까워지고 그래도 내 맘대로 막 상대를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게 너무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일본인한테는 너무 불편한 거지. 근데 문제는 제가 이 관계의 관계성, 한국인과 일본인의 관계성을 간단히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자면은 한국인은 일본인과의 관계에서 가해자라고 봐야 되나? 좀 가해자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막 일본인이 착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냐면은 왜 한국인이 일본인한테 있어서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일본인은 관계를 애초에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함. 알죠? 그 매화크 문화. 한국인은 친해질수록 막대함. 글자로만 봐도 그냥 이게 나오잖아요. 막대한다는 게 막 진짜 뭐 물건 던지고 막 이제 그런 막대하는 게 아니라, 뭐 말을 좀 뭐 뭐 이거 할래 하고 막 이제 좀 질문형으로 하거나, 좀 단순히 그냥 목소리만 다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좀 배려해가지고 세심하게 대하는 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한국인 중에서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은 일본인들은 그거를 보이지 않게, 상대한테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미덕이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제 한국인과의 관계에서 좀 피곤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국인들은 솔직히 일본 여성들을 대할 때 일본인하고 처음 만남을 가져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 똑같잖아요. 일본인 고맙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정말 많이 한다. 근데 이게 이번에 그 뉴스 기사 뜬 거 있었는데, 공항이었나? 공항에서 편의점 직원이, 일본 여성이 이제 와가지고 이어폰을 떨어뜨렸는데 못 찾던 거를 직원이 와가지고 그거를 30분 동안 찾아가 막 이제 바닥에서 굴러가면서 찾아냈다는 이제 그런 기사가 굉장히 좀 요즘에 떴었는데, 그 직원분을 이제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영상에서 그 사람이 하던 얘기가 일본인들 너무 이제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런 걸 굉장히 이제 많이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인들을 처음 대하기 시작한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맙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는 말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게 일본인들은 타테마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그냥 겉으로만 하는 말이겠거니, 저는 일본 오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말도 아니야. 단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은 말에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고맙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제 그거를 입에 달고 사는 걸 보고 처음에는 그냥 거치레로 하는 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 와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이게 그냥 습관이 되고 몸에 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정말 이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상대가 느끼는 감정이나 나한테 이제 대하는 태도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이제 거치레라고 할지언정 상대한테 분명히 영향을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 고맙다, 이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 말을 좀 귀엽게 말하자면은 샤이해가지고, 좀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말들을 잘 못하거든요.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고마워라는 말이 저도 한국에서 막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애초에 이 고맙다 말의 힘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억지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해서든 좀 기회가 생기면은 이런 말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래서 이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 근데 정말 제가 연애를 하면서 한국에서 연애하면서 이 미안하다, 미안해 이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진짜 여자한테. 이걸 여자한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일본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 이것들을 그냥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거를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일본 사람들은 이게 그냥 습관인 거지.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말도 아니고 분명히 상대한테 영향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일본인은 솔직히 많이 힘들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국인이 가해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가해자가 되기가 쉬운 거지. 무조건 가해자가 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본인 아내가 한국까지 와가지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